자, 페이지 80페이지 태양계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들 아마도 1학기 기말고사에 요 맞아요. 지구의 자전 공전에 대한 뭐 돋보기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태양계의 구성 천체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태양계를 구성한 천체들이 누구 있겠습니까? 하네요. 당연히 첫 번째 태양이죠. 아, 태양. 이해됐어요? 네. 두 번째 태양 주위를 공유합니다. 성. 행성이 있겠네요. 열성인가? 행성 주위를 공유한 놈들이 있네요. 누구요? 위성. 위성입니다. 행성의 지위에서 먹학화된 명왕성 같은 경우 이거는 외소 행성. 행성이라는 이름을 쓰겠고요. 소행성도 있거든요. 다섯 번째 그 외 해성이라든지 해성 고향으로 알려져 있는 하이퍼벨트 그리고 오르트구름 이런 놈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는데요. 이것들은 중학교 내신에서 뭐 거의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태양부터 보겠습니다. 페이지 80 한 이쪽 정도 펴볼까요? 태양이 있을 것 같은데요. 83쪽에 태양 있나요? 네. 태양은 지구 반지름보다 대략 108배 정도 더 커요. 무게는 한 33만 배 정도 더 크고요. 이해했어? 태양의 중심부는 핵이 있겠고요. 이 핵에서 수소 핵융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복사층이라고 불러주는 복사파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뜨거운 물질이 올라왔다가 식어지는 대류층이 있네요. 그래서 뜨거운 물질이 올라올 때 상대적으로 밝게 보이고 좀 식어진 놈들은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태양에 대해서는 태양의 표면과 태양의 대기 요 두 가지를 중학교 때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중심부 핵 이런 것들은 이제 고등학교 또는 뭐 세페이드 3F 이런 정도에서 소개가 될 수 있습니다. 태양의 표면은 쌀 무늬가 보이고 있네요. 태양의 표면을 다른 이름으로 광구라는 이름을 씁니다. 쌀알 무늬가 보이는데 이 쌀알 무늬는 대류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학년이 더 올라가서 태양보다 사이즈가 더 큰 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내부 구조가 태양과 조금 다른 그런 내용으로 소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강한 자기장을 통해서 대류 현상이 막아지는 곳이 있네요. 그렇죠. 흑점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보통 태양의 광구 표면 온도는 한 5,600켈빈, 그냥 퉁쳐서 한 6,000켈빈 정도 온도를 삼습니다. 도시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이 흑점은 태양의 강한 자기장에 의해서 대류 운동이 억제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게 재공급이 안 돼서 흑점은 대략 한 4,000켈빈 정도 온도가 낮아요. 되겠습니까? 교재에서 혹시 5,600켈빈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까? 6,000켈빈 적어져 있습니다. 6,000켈빈. 세페이드 12에서는 6,000켈빈. 6천 도라고. 근데 6천 도네. 두시당 최대 3도차. 23도씨 아닌데 그렇게 큰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흑점은 태양의 강한 자기장에서 대류 운동이 억제된다 했는데요. 이 흑점 수가 많아졌다 적어졌다 반복되고 있어요. 흑점 수가 대략 11년 주기로 흑점 수가 많은데요. 이걸 우리는 흑점 수의 극대기라고 부릅니다. 흑점 수가 많다는 것은 태양 운동이 활발하다는 뜻입니다. 그지? 그래서 흑점 수가 많은 태양 운동이 활발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지구 자기장이. 태양의 표면에서 플레어가 좀 더 자주 터집니다. 플레어 발생이 많아집니다. 태양의 대기가 코로나라는 부분인데요. 코로나가 좀 더 크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플레어가 터진다든지 해서 태양에 있는 여러 가지 하전 입자들이 지구에 많이 쏟아지는데요. 그래서 자기 폭풍이라 불러주네요.
지구의 자기장이 교란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서 무선 통신을 하는 그게 또 교란받아서 벨린저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태양의 하전 입자들이 지구에 와서 부딪히면서 빛을 내네요. 이걸 오로라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의 수가 좀 더 많아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극대기가 되겠습니다. 반면 극소기가 되면 태양 운동이 좀 약해지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태양에서 에너지가 너무 적게 와서 아주 추운 여기서 말하는 춥다는 게 한 1, 2도씩 더 온도가 낮아지는데요. 1, 2도만 지구 온도가 내려가도 농사가 잘 안 된다든지 해서 그래서 소빙하기가 오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태양의 표면이고요. 그럼 태양의 대기를 물어보는데요. 태양의 바깥쪽 진주빛으로 보이는 요 대기층이 있습니다. 채층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바깥쪽에 태양의 대기로 있는 게 코로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대기 채층과 바깥쪽에 코로나가 있는데요. 이 코로나가 중요하네요. 코로나의 온도가요 100만 켈빈이에요. 네?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즉 태양 표면보다 온도가 더 높아요. 그렇게 더 온도가 높아진 현상에 대해서 뭐 여러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한데요. 감마 폭발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나마 가장 현재에서는 가장 인정받고 있는 그런 이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 탐사선으로 파커 탐사선이 태양 주위를 계속 돌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고 있습니다. 파커 탐사선 나중에 검색할 시간 드릴 테니까 파커 탐사선 확인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요 대류층이라 불러주는 여기서 뻥 솟아서 떨어지는 이런 것들 우리는 폭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면 여기 굉장히 강한 자기장에 억제돼 있다가 빵 터져서 날아가네요. 플레어라고 씁니다. 그래서 플레어는 어디 주변에 많이 보인다? 네. 흑점 주변에서 터지는 강한 폭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 지구에 직방으로 떨어지면 정말 난처한 일들이 벌어지죠. 특히 1900년대 초반에 지구에 이런 플레어 터지게 직방으로 빵 날아와서 미국 서부 지역에 전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고장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기 떨어질 수가 있어. 태양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구 자기장이 다 막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뭐 변전소 이런 것들이 많이 폭발되고 그랬습니다. 그게 액체 같은 그냥 전자기파 같은 거. 전자기파는 아니고 물질 그 자체입니다. 태양을 구성하는 물질 그 자체가 터져나온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태양 주변에서 계속 코로나 물질 방출이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태양풍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소환이 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들어오는 플레어가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흑점이 수가 많았을 때 이 플레어 폭발이 훨씬 더 자주 터지겠고, 그것 때문에 지구가 교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태양에서 오는 빛은 약 500초, 8분 한 20초 정도 지구에 옵니다. 플레어는 한 3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플레어가 지구로 직방으로 오는 것 같다 하면 어떻게 돼? 인공위성 이런 것들 빨리빨리 숨겨야 되죠. 아니면 인공위성이 그런 플레어를 직방 맞아버리면 안타깝죠. 고장난다든지 그런 일들이 비일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띠는 입자가 컴퓨터에 부딪힙니다. 컴퓨터 전기 박살나겠다는 뜻이에요. 알겠어? 네. 자, 태양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페이지 84쪽인가요? 83쪽인가? 그렇게 태양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네요. 아무래도 태양계의 주인은 태양이니까 태양 먼저 공부시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태양에 대해 얘기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요 안쪽 이 부분은 뭐라 부른다고? 핵이라 불러요. 네. 요 핵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현재 온도는 대략 1500만 켈빈 정도 되는 온도예요. 광고보다 코로나의 온도가 더 높다는 거 뭐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책에 다 있잖아.
자, 2번 우리는 행성이라고 불러주는 놈을요 두 가지 타입으로 좀 분류해볼까 합니다. 태양에 대해서 지구의 공전궤도가 이렇게 있겠는데요. 지구보다 안쪽 공전궤도를 도는 놈들이 있겠네요. 지구보다 안쪽 공전궤도를 돕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행성이라는 이름을 쓰죠. 내행성에 맞춰 누구 있어? 수성과 금성이 있겠군요. 이해됐습니까? 네.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낸다. OX. X. 그렇죠.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 이쪽 공전 궤도면을 동방이라고 부릅니다. 이 동방이라 불러주는 공전 궤도면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태양이 서쪽 하늘로 질 때 이쪽에 있는 내행성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 있는 내행성은 해진 뒤에 서쪽 하늘에서만 관측이 가능합니다. 하면 이쪽에 있는 라인들은 서방이라는 이름을 써요. 지금 이쪽에서 볼 수가 없어요. 서방이 되려면 우리나라가 동쪽 하늘에 태양이 뜨기 전에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내행성 서방에 있는 놈들은 해 뜨기 전에 동쪽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빨 거지만 제 1탄 나는 금성을 내행성인데요. 금성을 한밤중에 봤잖아 하는 놈들이 나와요.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안 되죠. 한밤중이면 우리나라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보일 수가 없어요. 새빨 거지만 제 2탄 나는 금성을 남쪽 하늘에서 봤어. 될까요? 안 돼요. 남쪽 하늘에 보겠다는 것은 태양이 같이 떠 있어야 돼요. 태양이 떠 있는데 태양을 배제시키고 금성을 보겠다? 2035년도에 딱 한 번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개기일식입니다. 예, 개기일식이 벌어지면 남쪽 하늘에도 금성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생각해봐. 개기일식 걸리는데 개기일식 안 보고 옆에 금성 보겠다? 그건 아니잖아.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데 야 매니저 어디 있냐? 이거 보는 거잖아. 야 전참시에 나왔던 매니저 볼래? 이거 아니잖아. 그래서 내행성은 항상 서쪽 하늘에 보이는 놈은 해진 뒤에 서쪽 하늘에 볼 수 있는, 그리고 서방에 있으면 해 뜨기 전에 동쪽 하늘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외행성은 합니다. 태양에 대해서 지구의 공전궤도면이 있고 외행성 공전궤도가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쪽 위치를 충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지구의 보름달과 같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한밤중에도 남쪽 하늘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나중에 뭐 위치를 다시 여기가 동구, 서구 이런 이름을 쓰는데 결국엔 동구 쪽에 있는 방향인 것은 상해달에 있는 방향과 같은 방향이에요. 즉 상해달이 뜨고 지고 하는 것과 같은 패턴이라고 해요. 서구 쪽에 있는 것은 하해달과 뜨고 지고 하는 패턴이 같아요. 근데 뭐 중학교 2학년 때 뭐 이런 내용을 세밀하게 할 수는 없겠고, 어쨌든 충이라는 것은 얘는 마치 무엇과 같다? 보름달과 유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보름달처럼 저녁 6시에 동쪽 하늘에 해 뜨고 저녁 6시에 동쪽 하늘에서 떠올랐다가 밤 12시에 남중했다가 새벽 6시에 서쪽 하늘로 지는, 그래서 보름달 행동 패턴과 똑같은 게 충. 한밤중에도 볼 수 있겠다. 남쪽 하늘에 볼 수 있겠다. 반면 내행성은 한밤중 또는 남쪽 하늘에서 볼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나는 수성을 밤 12시에 한밤중에 봤잖아. 나 그것도 남쪽 하늘에서, 이 새끼 수성에서 온 새끼예요. 아 그러네. 그러네. 수성 기준에서는 네. 금성이 외행성이거든요. 이해됐습니까? 네. 예, 내행성, 외행성으로 그렇게 행성을 구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네.
게 충만하다, 가득 차다 할 때 그 충이고요. 그 보름달처럼 가득 차서 그래서 이 충일 때는 지구에 가장 가까우니까 가장 크게 보이고요. 가장 밝게 보이고요. 가장 오랫동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직 여러분한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름이 행성이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다른 별들을 우리는 항성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 별들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정도였는데요. 동양 및 동양과 서양에서 동시에 모두 다 같은 시절에 5개 이상한 별들을 봤어요. 나머지 별들은 다들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데 5개 이상한 별들은 대체로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다가 가끔 동에서 서로 가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떠돌이별, 그래서 붙인 이름이 행성인데요. 옛날에는 지구 태양 주위 도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었던 시절에 그렇게 행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동양에서 수, 성, 별성자를 썼습니다. 금성, 별성자를 썼고요. 지구가 행성인지도 모르고 화성, 목성, 토성 이런 식으로 동양에서는 그렇게 오행을 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역행하는 시절이기도 한데요. 다만 이 역행은 아직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좀 무리가 있는 바가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방 옵니다. 뭐 외행성해봐야 그러면 이것도 이제 화성에서부터 해왕성까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행성에 대해서 또 다른 구분 방법이 있습니다.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구분될 수 있겠네요. 지구 행성은 다른 이름으로 암석형 행성이죠. 주산영어의 암석형입니다. 뭐 물론 철과 같은 그런 금속 성분도 굉장히 많죠. 반면 목성 행성은 수소 이름의 가스형 행성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큽니까 하네요. 질량. 이 돌이 질량이 더 크겠습니까 하는데 이거는 밀도가 큰 거죠. 질량은 가스 행성이 더 커요. 반지름. 지름됐든 반지름됐든 얘들은 목성 행성이 더 커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목성 행성은 위성의 수도 많습니다. 지구 행성 해봐야 누구 있습니까? 달. 수, 금, 지, 화 했는데 수성, 금성은 위성이 없어요. 지구는 달이 하나 있겠고요. 화성은 포머스와 데이머스 두 개의 행성,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목성 행성은 목, 토, 천, 해 계속 이제 행성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얼마나 많아요? 예, 목성 같은 경우는 60개 이상 지금 발견되어 있고요. 토성도 뭐 어느 기사를 보니까 뭐 한 100개 이상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가적으로 고리가 있는데 목성도 고리가 있어요. 다만 가장 화려한 고리는 누구한테 있다고? 토성한테 화려한 고리가 있습니다. 하겠네요. 위성수도 역시 목성 행성이 위성수가 훨씬 더 많아 하겠습니다. 반면 지구 행성은 밀도가 커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지구 행성이 또 큰 거 뭐 있을까? 이 지구가 돌덩어리는 돌덩이가 빨리 돌까요? 돌덩이 빨리 돌까요? 아니면 가스가 더 빨리 돌까요? 가스가 더 빨리 돌아요. 그래서 목성 행성은 자전 속도가 빨라요. 자전 속도가 빠르니까 자전 주기는 지구형이 길어요. 목성 지구보다 반지름이 거의 11배 더 큰데요. 목성에 한 바퀴 도는데 자전한테 걸린 시간은 채 12시간이 안 됩니다. 그만큼 빨리빨리 돌아요. 지구 완벽한 구형이다. X. 지구는 적도 쪽이 약간 부풀어 있죠. 네. 예, 왜 그렇습니까 하면 자전됐기 때문이죠. 그럼 목성은 자전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더 많이 퍼져 있어요. 그걸 우리는 그렇죠. 평평도라는 걸 씁니다. 됐습니까? 네. 수성은 대기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금성과 화성은 이산탄소의 대기를 가지고 지구는 질소와 산소의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자력이 좀 크네요. 반면 목성과
목토천의 얘네들 목성 행성들은 수소와 헬륨과 같은 그런 기체를 대기성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분자량이 작죠. 분자량이 작다는 것은 더 빨리빨리 움직이는데요. 온도가 낮다 보니까 그나마 중력에서 붙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래서 지구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가벼운 수소, 헬륨 이런 것들 빨리빨리 날아가 버린다고 해요. 아 그래서 예. 되겠나요? 네. 그래서 지구형 행성에서 외행성이다. 누구야? 지구형 행성인데 외행성. 예, 화성이죠. 반면 목표천의 얘네들은 다 뭐다? 외형. 외행성이고 가스형 목성 행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각 행성의 특징 페이지 82쪽인가요? 예. 네. 수성의 가장 큰 특징 뭐 있나요? 일단 대기가 없어요. 달과 유사해요. 그래서 일부 사진만 툭 찍어놓으면 이게 달의 사진을 찍은 건지 수성의 사진을 찍은 건지 잘 몰라요. 물론 전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죠. 대기가 없다 보니까 풍화 이런 것도 제대로 일어나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사이즈도 굉장히 작아요. 나중에 수성은 회합주기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내합에서 내합 올 때까지 또는 외합에서 외합 올 때까지 이 회합주기가 1년이 안 되는 유일한 행성이 되고 있습니다. 금성 어떤 특징이 있죠? 반대로 예, 자전 방향이 시계 방향 도는 뭐 그런 두 개의 행성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약 100기압에 가까운 한 90기압 정도 표현하는데요. 100기압에 가까운 이산화탄소 대기로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엄청 많아요. 온실효과가 무지막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워요. 뜨거워요. 누구보다 더 안쪽에 있는 수성보다 더 뜨거워요. 알겠습니까? 네. 표면 온도가 대략 한 400도씨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온도면요. 그 컴퓨터 기판에 있는 납 있잖아요. 납 때문에 한 거. 그걸 녹여요. 그래서 옛날에 뭐 베리나호 같은 그런 이제 금성 탐사선이 금성에 내린 적이 있습니다. 쭉 내리는데 갑자기 찌직하면서 헐. 영상이 끊어져요. 사진이 끊어져요. 이거 왜 그래 하면서 또 한 번 또 꺼냈어. 또 끊어지네. 누가 장난치나 했는데 그 정도 온도일 줄을 옛날엔 몰랐더랬죠. 그래서 냉각 장치 빵빵하게 해갖고 내려서 사진 찍고 뭐 그래봐야 오래 못 견디고 또 끝 하고 마는. 아하. 됐습니까? 예, 지구 액체 상태에 물이 있는 유일한 행성입니다. 유일한 천체하면 안 돼요. 유일한 행성입니다. 액체 상태에 물이 있는.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 있고 나중에 위성할 때 소개할게요. 화성의 중요한 특징 뭐 있나요? 그 지구형 행성이지만 밖에 예, 100분의 1기압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얕은 이산탄소 대기가 있겠고요. 자전축이 한 25도 기울어져서 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극권의 크기가 크졌다 작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화성에 올림푸스 화산이라 해서 높이가 한 20km 이상 되는 그 정도 화산도 있습니다. 화성 중력 자체가 지구 중력의 약 3분의 1밖에 안 돼서 그렇게 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알겠습니까? 목성 가로 줄무늬가 보이겠고요. 대적점이라고 불러주는 되게 큰 소용돌이가 보이고 있죠. 네. 그리고 태양계에서 가장 큰 질량 가지고 있는 행성입니다. 그래서 태양계를 그냥 세팅한다면 태양과 지구가 아니라 태양과 목성이 되는 거예요. 태양계 기본 세팅이라고 하면 토성 가장 화려한 고리가 있죠. 네. 그리고 목성과 토성은 오로라로 같이 됩니다. 오로라로 같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계기가 있다. 없다. 그 자기장이 자기장. 자기장. 지구의 오로라가 생기는 게 지구의 자기권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요. 지구의 자기장은 다이나모 이론에서 외곽 움직임, 금속의 움직임 때문에 그런데 지금 목성에서는 금속의 외곽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반면 굉장히 고압의 환경이면 수소가 마치 금속성을 띠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래서 목성 탐사선 갈레이호라든지 토성 탐사선 하이원스 이런 것들이 계속 연구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수소가 일종이잖아. 일종으로 쏘잖아요. 그래서 지구 같은 데서는 이제 비금속처럼 행동하지만 굉장히 고압의 환경되면 일종 알칼리 금속처럼 행동하지 않겠냐 그런 예상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계속 연구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토성은 밀도가 0.7이에요. 가장 밀도가 작은 행성이 토성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천왕성 중요한 특징 뭐 있나요? 자전축. 자전축이 거의 누워서 네, 98도 정도 누워서 자전하면서 공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지방 같은 경우에 6개월 낮이고 6개월 밤이 되는 뭐 그런 특징을 볼 수가 있겠고요. 되겠습니까? 네. 해왕성 대흑점이라 불러주는 역시 큰 소용돌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뭐 행성 얘기를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조금 이따가 위성 얘기하도록 할게요. 정리해 주십시오. 잘 다시잖아. 자, 퀘스천. 태양계 구성은 모든 천체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 OX? X죠. 그치. 뭐 때문에? 위성. 위성. 그렇죠. 위성 때문에요. 위성은 행성을 중심으로 공전하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이제 원동은 아니고요. 타원 궤도로 돕니다. 이거는 행성들도 마찬가지. 알겠습니까? 즉 그에 따르는 뭐 당연히 원형 궤도로 돌겠지라고 했지만은 나중에 케플러 케플러 법칙을 통해서 즉 티코브레의 관측을 통해서 보니까 타원궤도 돌더라는 것들이 밝혀지게 되겠습니다. 자, 위성 얘기하겠습니다.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놈들인데요. 수성, 금성은 위성이 없다 했고요. 지구는 달이라는 위성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달의 위상, 아마 여러분들 이거 중간고사 하기 전에 달의 위상에 대해서 꽤 많이 공부했을 겁니다.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중학교 여러분들 2학년 내신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올라가서 계속 달의 위상에 대해서 소개가 되겠습니다. 화성의 위성은 아까 말했다시피 포버스, 데이모스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달은 시지름이 태양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 앞에 달이 가리면서 기가 막힌 천문 현상을 보게 되죠. 2035년도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볼 수 있는 뭐예요? 개기일식이요. 근데 그 개기일식이요. 흔합니까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않아요. 화성에서의 개기일식 검색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번 검색해 볼래요? 화성에서의 일식. 개기일식이 못 돼요. 요 놈들 사이즈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다 태양에 대해서 요만큼만 가리는 굉장히 조금 부분만 가리는 일식입니다. 화성 일식하니. 예, 화성의 일식 찾으시죠. 화성 일식. 화성에 있는 일식. 화성의 일식집이다. 우와. 그래요? 이렇게 나오는데. 예, 그렇죠. 네네. 화성의 일식. 그래서 화성의 일식. 화성에서는 개기일식이 일어나지는 않다고 있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식 사진인데요. 문제는 사람이 직접 가서 찍을 수는 없다 보니까 거기 로봇 탐사선에 가서 화성에서의 일식을 찍었습니다 하는 거죠. 되겠나요? 자, 목성의 4대 위성이 있네요. 목성의 4대 위성. 아그 이오, 갈릴레오. 유로파, 유로파. 칼리스토, 가니메데 뭐 이런 놈들인데요. 이오가 꽤 재밌어요. 이오는 아니지.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물이 있을 거라고. 지구에서의 화산 활동은 당연히 지구 내부이기 때문에 일어나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의 화산 활동을 통해서 지구가 지금 식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 전체도. 식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오는 사이즈가 작아도 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이오의 내부 에너지가 제대로 남아있으니까 완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산이 계속 터지면서 이오 표면은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목성 주위를 가장 가까이 오는 게 이오인데요. 그래서 조성력이라 해서
즉 우리 기조력 있잖아요. 다이와의 기조력 있잖아요. 조성력이 굉장히 작용하면서 이 내부가 계속 마찰이 일어납니다. 내부에서 계속 암석끼리 마찰이 나 보니까 뜨거워지고 그래서 화산 폭발이 많이 일어나는 게 이유되겠습니다. 물론 생명이 살리는 무리가 있겠죠. 근데 유로파가 재밌네요. 유로파는 바깥쪽이 얼음을 뒤덮여 있어요. 근데 그 얼음을 뒤덮여 있는 모습이요 계속 일정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얼음이 갈라져서 깨지고 그 사이 새로운 물이 올라오고 또 깨지고 그래서 얼음의 지형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중심부에는 녹은 물.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즉 액체 상태의 물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목성의 자체를 탐사했던 게 아까 봤던 갈릴레이 탐사선이 있고요. 주노 탐사선이 있어요. 주노 탐사선은 모양이 시어자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요번에 주시 탐사선이라고 올라간 거는 목성 자체를 볼 게 아니라 유로파를 관측하겠다고 주시 탐사선 올라갔습니다. 검색 한번 해볼래요? 유로파 탐사선 또는 뭐 주시 탐사선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볼래요? 주시 또는 뭐 주스 돼 있을 겁니다. 주스요? 내가 당신 웃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준호 탐사선이에요. 여기 있다. 주시 탐사선이요. 주노 탐사선은 목성 자체를 탐사하는 거고요. 유로파를 탐사하겠다는 탐사선이 있습니다. 유로파 착륙선. 목성 발음 이상. 예, 그죠? 목성의 달에 찾았습니까? 분화가 된다고. 그런 것들이 있겠다고요. 나오는데? 왜 목성. 같다고? 액체 상태에 물이 있다 보니까 그게 뭐가 있을 수 있다? 나와? 생명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본 거죠. 문어가 산다고 액체 했지. 물이 있다는 거 확실하고. 예, 그렇죠. 되나요? 자, 그러면 토성의 위성들이 있는데요. 토성의 위성 중에 중요한 위성은 타이탄이라는 위성과 타이탄이 엔켈라두스라는 위성이 있습니다. 타이탄은 메탄 그리고 에탄의 대기와 그리고 그것들이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습니다. 타이탄. 그래서 탄소가 있다는 뜻은 그리고 액체의 탄소가 있다는 뜻은 혹시 유기물이 있다는 뜻은 생명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또 관심이 가요. 집착하는 거. 집착할 수밖에 집중해야죠. 없지. 과연 전 우주를 통틀어서 우리뿐일까에 대한 그리고 엔켈라두스도 요것도 이제 유로파와 비슷한데요. 엔켈라두스도 바깥쪽이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근데 그게 관측하다 보니까 표면이 찢어지면서 물이 막 분출되는 장면이 아이고. 저기도 물이 있고. 예,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밖 전부 다 깡깡 얼은 게 아니라 안에는 뭐가 있다? 액체 상태에 물이 있지 않겠냐? 또 뭐가 되는 거야? 생명체가 있지 않나? 그렇지. 이게 하다못해 알죠? 하다못해 단세포, 원핵생물,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라도 있으면 하는 거죠. 그러면 대박이겠다. 최소한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즉 지금 이제 바깥쪽 외계 행성에 있습니까? 생명체 있습니까에 대해서는 없다라는 증거도 그리고 있다라는 증거도 없어요. 없죠. 뭐 확률을 구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위성에서도 왜냐하면 행성에는 있기가 어렵겠죠. 이거는 뭐 다 기체 덩어리다 보니까 어떻게 땅을 디디고 살 수 있는 뭐 그런 생명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금성 표면도 400도씨예요. 일반적으로 유기물, 단백질 이런 것들 400도씨를 못 견뎌요. 아, 그렇죠. 변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성 뭐 되기도 없는데 뭐 이제. 그래서 화성에 생명체가 있을까요에 대해서 옛날에는 있었겠지. 생명체가 있어서 만들 수 있는 뭔가는 찾았어. 그렇다고 지금 당장에 있는 건 아니야. 라는 결론이 일단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참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각종 세균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심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생명체를 찾으려고 하는 학자들의 노력들이 있는 거예요. 위성이었습니다. 외소 행성과 소행성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행성과 외소 행성의 차이점은 뭡니까? 궤도가 일정하지 않고. 맞아 맞아요. 외소 행성 막 돌아다니지 않고. 외소 행성은 공전 궤도면에 네. 지배적인 질량체가 되지 맞아요. 못한 놈이에요. 즉 명왕성이 지나가는데 명왕성 이쪽 궤도면에 또 다른 놈들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명왕성과 명왕성 위성인 카론이 있는데 명왕성 위성 카론이 생각외로 질량이 커요. 그래서 공전 궤도면에 지배적인 질량체가 되지는 못한 게 외소 행성입니다. 그럼 소행성과 외소 행성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면 그래도 외소 행성은 그래도 좀 사이즈가 있어갖고 중력이 있어가지고 구형을 유지하지만 소행성은 그러지
못하겠다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도 소행성, 외소행성 이런 것들은 주산염이 돌덩어리예요. 그러면 해성은 주성분인 거죠. 얼음, 먼지, 티끌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태양에 가까이 왔을 때 태양풍에서 뽀개지면서 꼬리가 길게 나오는 것을 해성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해성 중에서 주기가 짧은 해성을 단주기 해성이라 하는데요. 단주기 해성의 가장 대표적인 놈이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헬리성입니다. 네. 헬리성이 76년인가 78년인가 주기를 가지고 도는데요. 그게 주기가 짧은 거예요. 그럼 장주기는 어떻습니까? 하면 뭐 2만 년 오. 이상 되는 그런 것들을 있고 아예 태양을 포물선 운동이라 하는데요. 타원궤도를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가서 안와 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퍼벨트라는 놈은 단주기 해성을 고향으로 오리지이라는 것은 장주기 해성의 고향으로 생각되는 전체 위치들이겠고요. 당연히 태양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태양계입니까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오르트 구름을 더 넘어서 태양풍과 항성풍이 서로 경계를 잇는 헬리오스피어가 거기까지가 태양계의 끝자리가 아니겠냐 하는 게 대략적인 뭐 전체 물리학자들의 어떤 이론이고요. 약 40년 더 됐죠. 1970년대 후반에 날아갔으니까 그 보이저호가 그런 헬리오스피어 쪽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 한번 써볼까? 행성 영어로 뭐라 하죠? 플래닛. 외소행성은요? 스몰 플랜. 외소하다 그 난쟁이 이름을 붙입니다. 그걸 예, 그거 합니다. 소행성은요? 타이니 뭐였지? 타이니 플래닛. 리틀. 리를 만 아스트로이드. 마이크로. 아스트로이드. 아스트로이드. 해성은요? 잠깐만. 스타. 코메타죠. 코메트. 아 맞다. 그건 몰랐어. 아 맞아. 선생님 저 하이퍼벨트 영어로 알아요. 콰이포벨트. 자, 해성은 예, 해성 그 성분들이라든지 또는 다른 소행성에서 나온 부슬 이런 것들이 지구의 대기에 부딪히네요. 빛이 나요. 뭐라 그러죠? 오로라. 라이트. 유성, 별똥별이 되겠죠. 아. 예, 순우리말로 별똥별이겠고요. 한자로 쓰니까 유성이라는 말을 쓰네요. 유성이 이쁩니까? 한자가 좀 더 낫다 이런 뜻일까요? 이성이 예뻐. 정말 별똥 맞아. 유해성이랑 재민이 같아. 비슷한. 자, 영어로 쓰면 뭘까요? 코멘. 유성. 그냥 코멘 아니고. 똑같지 않을까요? 유성. 유성은 한자라니까. 유성매. 유성은 한자고 영어로 씁니까? 스타? 스타의 무슨 뭐지? 예, 슈팅스타 붙이면 되죠. 오 진짜. 슈팅스타. 예, 슈팅스타. 유성 별똥별, 아. 슈팅스타. 기억이 안 났어. 다만 영어도요 보면은 앵글로색슨 쪽에서 온 기원이 되는 것과 프랑스에서 기원이 된 것들이 있어요. 네. 좀 쉬운 말로 슈팅스타 이렇게 네. 쓰겠죠. 조금 더 고급스러운 프랑스에서 기원한 말은 머티어가 됩니다. 뭐 메테오. 예, 마테오 발음하든 머티어 발음하든 마치 북극성을 우리는 쉬운 말로 노스스타 이렇게 하잖아요. 네. 폴라리스. 폴라리스. 그렇죠. 폴라리스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혼란했어. 아하. 왜 영어를 이렇게 합니까 하면 멋있잖아. 여러분들이 나중에 있어 보여. 진짜 멋지네. 언어적 아름다움. 저도 입에 제갈 부분. 어차피 여러분들이 여러 지문에서 영어 공부하다 보면 지문에서 뭐 과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필기에서. 그러니까 그런 뭐 어떤 단어 그 밑에 보면 이 단어를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 뭐 해석을 밑에 쭉 달아놓은 데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빨리 풀지 않겠냐. 뭐야 이 메테오 뭐지? 밑에 보니까 뭐 유성, 별똥별 이렇게 적는 것보단 알면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죠. 여기 과학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에서도 이런 과학이라든지 뭐 또는 기술 이런 지문을 던져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문학 작품이면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문과 애들하고 이과 애들의 경쟁에서 이과 애들이 좀 밀 수밖에 없죠. 문학 작품이라면. 반면 비문학이라 불러주는 그런 아까 말했던 과학 지문 또는 기술 지문, 기술 관련된 지문들 그런 것들은 이과 애들한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 3년 전에
그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중력에 대한 내용인데요. 중력이 뭔지에 대해서 또 중력 관련된 위에 지문 안 읽고도 그냥 보기만 보고 답을 낼 수가 있었다. 뭐 그 상황이 있겠고요. 뭐 식물의 광합성 이런 것들이 어느 해 모의고사에서 국어 지문, 영어 지문에 동시에 나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과학적인 배경 지식 그리고 어떤 영어 단어 한글로 된 단어야 뭐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알아놓았으면 미리 알고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다시 퀘스천. 수성 영어로 뭐라 하죠? 수성. 네, 머큐리 좋습니다. 금성 비너스. 넣었습니다. 화성, 말스. 마르스. 목성, 주피터. 주피터. 토성, 세터. 세턴. 어떻게 알아? 천왕성은요? 유레너스. 네, 좋습니다. 해왕성, 아 잠깐. 네, 넵튠. 넵튠. 아, 맞다. 아하. 포세이돈, 네. 그게 넵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쪽에서 보는 것과 로마 쪽에서 보는 게 서로 다른 거죠. 주피터와 제우스가 같은 놈이에요. 아프로디테하고 비너스가 같은 놈. 비너스상. 이해됐어요? 네. 릴랜드. 자, 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내신에 사용되는 중2 내신에 사용되는 거나 뭐 동일한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80페이지부터 시작하는 태양계를 구성하는 여러 천체들 그 특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복습하시고 다 됐다 싶으면 바로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 책이 없습니다. 네.